원래 나가기로 했던 게 13.4? 아니, 맞나? 아, 미안. 13.1의 t죠. 여기서 배울 거는 파워 앤 이피션시라고 돼 있어서 파워는 한글 책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름은 일률이에요.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고 얘는 효율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파워는 뭘로 정의가 되냐면은 일률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선 앞글자가 1이잖아. 그러니까 1이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1의 변화량이에요. 시간에 따른. 그럼 우리는 이제 미분을 배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좀 더 가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관없죠? 아니 뭐 원한다면은 이제 얘의 df도 써줘야 되는데 사실 맞나?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나눠서. 그쵸? 미분이니까. 미분하려면 원래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쪼개서 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얘고 그 다음에 이 식으로 전개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F가 일정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한 힘을 줘가지고 일정한 힘을 계속 줘서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앞에서 배웠던 게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관성의 법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두 번째가? 속도 가속도랑 힘이잖아. 그쵸? 뉴턴 이 법칙이 힘과 가속도인데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어떤 물체에다 힘을 주면은 걔는 어쨌든 가속도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우리가 했던 얘기가. 그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물체에다가 일정한 힘을 줬을 때 여기다가 힘을 줬겠지? 어떤 물체에 힘을 꾸준히 줬는데 얘가 여러분들이 원한 거랑 다르게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항상 있죠. 왜 있을까요? 마찰? 아니면은 뭐 공기를 밀고 가는 데서 나오는 저항? 맞아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애초에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은 대학교 물리나 대학교 동력학에서는 시그마 F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힘의 합.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밀고 있지만 이미 얘한테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찰이든 뭐 유체 중의 저항이든.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얘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일정한 속도로 가고는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물체가 그냥 공중에 떠 있어서 우리가 폭 하고 F로 힘을 주면 얘가 계속 가속되는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라 실제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F라는 힘을 줬을 때 걔가 마찰로 인해서 뭐가 되든 어쨌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F가 일정하기 때문에 F가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항은 하나 없어져야 돼요. 누가 없어질까요? 시간에 따른 F의 변화량은 없는 거죠. 얘만 있어요. 그럼 dt분의 dr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의가 되어 있는 일률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원래. 그래서 걔를 전개를 해주면은 요 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류를 다루는 문제들은 되게 힘이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량은 그냥 0으로 쳐도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만 살아남죠. 근데 dt분의 dr은 앞에서 배운 v네. 그래서 힘이랑 속도의 내적은 일률과 같다. 어느 경우에? 일정한 힘을 줬을 때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어떤 이유로 뭔가 어떤 의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뭐냐면은 이 F라는 마이너스 F라는 힘을 이겨내고 V로 가는데 필요한 일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떤 물체를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V로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물체에다가 뭔가 일을 해줬잖아요. 일률, 시간당 얼마씩 에너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빨라졌어요.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준 일은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겠어요? 우리가 원래 동력학에서 고려를 안 한다고 했던 열 에너지로 홀라당 날아가는 거죠. 바닥이랑 마찰로 인한 열이라거나 아니면 뭐 공기와의 마찰로 인한 열이라거나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동력학에서 고려하지 않는 열 성분으로 날아가서 동력학 문제에서는 더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력학까지 포함하면은 얘는 열로 가서 뭐 주위 온도가 올라갔다거나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동력학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없어진 셈 치는데 손실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준 거는 어디로 갔냐?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가 아니라 하나 더 가서 마찰이나 뭐 거기에 대한 열 에너지로 갔다는 거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내가 힘 안 주고 그냥 원래 뉴턴이 얘기했던 관성대로 처음에 V대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 속도 V를 주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은 없진 않잖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느려지다 멈춰지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얘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당. 그게 이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F랑 V의 내적이 갖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찰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안 돼요. 마찰이 없다고 하면은 V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증가를 할 거잖아요. 뭐 물론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시간이 어떻게 될까 이게? V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힘을 줬다고 하면은 만약에 마찰이 없다고 생각해 보게요. 일정한 힘을 주면은 F는 ma니까 뭐가 올라가요? 가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쭉 증가하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줘야겠죠. 원래대로 하자면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일정한 속도가 나와야 이식이 되는데 얘가 일정해야 이식이 되는데 얘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커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일정한 힘을 줬을 때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근데 얘 또 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근데 F가 ma니까 ma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A는 일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똑같은 얘기가 되네. 이런 식으로 구했을 때도 뭔가 얘가 최종적으로 시간당 올라가는 운동 에너지 같이 계산은 되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는 우리 동력학에서 다룰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파워를 정의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두 개가 서로 변하는 경우 둘이 서로 변한다고 해도 적분하면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수업에서 다루는 범위는 아니고 이거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만 얘기하기 조금 뭐하니까 원래 배 같은 거 여러분들
개론 듣지 않아요 지금? 그런 개론 듣죠. 거기서 혹시 유효동력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을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하여튼 유효동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걔가 뭐냐면 그냥 배를 원래 배는 뒤에 프로펠러를 돌려서 가거든요. 근데 걔 없는 상태로 배를 물에서 일정한 속도로 끌어요. 그러면 얘가 걸리는 저항이 있겠죠. 그걸 레지스탄스라고 해서 R이라고 합니다.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물에다가 뭐 손을 놓고 밀어보면 뭔가 저항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스케일이 엄청 큰 거예요. 실제 배 사이즈로. 배를 끌 때 느끼는 R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할 때 배가 가야 되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전진해야 되는 설계 속도가 있어요. 이 배는 뭐 시속 몇 킬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배는 RV만큼의 파워를 계속 시간에 따라서 RV만큼의 파워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얘가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지속도를 유지하며 가겠죠. 그럴 거잖아요. 그 값이 우리가 얘기하는 유효 동력이에요. 왜 유효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배에다가 동력을 더 줄 수 있는데 결국엔 이 속도로 가는데 유효한 값은 RV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효 동력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요. 선박에 관련된 유체역학에서.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아서 돌면은 프로펠러가 뭐 100% 효율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손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밀어주는 힘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좀 쓸모없게 날아가요.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쓸모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배는 V로 간다고 했을 때 배가 V로 가면 프로펠러로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얘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으니까 프로펠러 입장에서는 속도가 V로 유동이 오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TV라는 값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더라? 추진 효율인가? 추력 효율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거든요. 추진 동력이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얘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진기도 어떤 시스템도 효율 100%로 작동을 못해요. 좀 더 많은 걸 줬을 때 RV만큼의 유효 동력을 배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추진기를 설계를 했을 때 걔가 만들어야 되는 동력은 TV이고, 그 다음에 추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축이 있어서 그 축을 엔진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면은 축을 돌리는데 필요한 건 우리가 토크랑 여기서 힘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거를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토크 아니면은 모멘트, 토크랑 각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속도계는 이제 1초에 몇 바퀴 도는지 그거를 서로 곱해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더 익숙하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추진기에 전달되어야 되는 동력이다라고 해서 전달 동력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프로펠러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프로펠러 축을 돌리는데 필요한 동력이랑 그 중에 유효한 동력이랑의 비율로 우리가 추진 효율이라는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좋은 배면은 그게 한 70% 이쪽 저쪽 되고요. 안 좋은 배면 한 5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얼마만큼의 동력을 만들든 간에 거기에 반절 아니면 반절보다 좀 많은 정도만 배를 유효하게 끌고 가는데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아마 그 개론 수업 듣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근데 뭐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미리 가르쳐 주는 거고. 다음 단위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률의 단위는 그래서 W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이거 책에 나와요? 와트. 와트라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천와트면 1kW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게 마력. 호스 파워라서 HP라고도 쓰고 미터법 쓰는 데서는 PS라고도 써요. 근데 호스 파워라고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영국이나 미국이겠죠. 근데 걔네들이 미터법 안 쓰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얘는 뭘로 나와 있냐면은 단위도 이상하지. 550 피트 곱하기 파운드를 초에 대해서 해준다고 되어 있고, 피트는 거리고요. L이라고 쓸까? 우리로 말하면 미터에 대응되는 거고, 여기서 파운드는 돈 세는 파운드가 아니라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듯이. 그 다음에 초야 똑같이 시간이고. 그래서 결국엔 단위 보면 뭐예요? 힘을 미터/퍼 초로 나눈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율이다. 라고 하는데 얘가 대충 746W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됐나? PS라고 쓰는 게 이게 독일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쓴 거 약자인데 얘는 미터법 쓰잖아요. 그래서 얼마였더라? 75kg 곱하기 75kgF인가? 아마 이걸로 나올 거예요. 이 책에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킬로그램은 질량이잖아요. 거기에 F가 달리면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거든요. 걔는 힘 단위예요. 뭐냐면은 1kg F는 1kg이 그냥 중력 G를 받을 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9.8 뉴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딱 맞겠죠. 1kg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해줘야 되는 힘이 1kg F예요. 그러니까 그게 9.8 뉴턴 아니야? 아니야? 1뉴턴이 얼마예요? 1kg을 1m/초 제곱으로 주려면 가속하려면 필요한 힘이잖아요. 근데 중력 가속도가 얼마야? 9.8이잖아. 그러니까 중력 가속 1kg짜리를 1m/s가 아니라 1kg짜리를 9.8m/s로 가속하는 게 중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1kg F가 되는 거고 걔는 뭐랑 같다? 9.8 뉴턴이랑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이제 13.2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마 예시 문제들 풀어보다 보면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